그런데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그 대학 등록금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요번에 우리 애를 아우디를 뽑아주려고 하는데 얘 이 새끼가 페라리를 뽑아달래네. 아유 뽑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가족은 사실 정말 오묘하고 복잡합니다. 부모님과의 문제부터 이제 형제들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는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리기가 진짜 어려운데 가족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 내에서는 형제지간에 형제들이 소원해지는 경우는 서로 조심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형제도 남입니다. 사촌이 뭐 논을 사면 배가 아프고 형제의 기쁨은 형제에게 오는 행운은 그래도 그 심리적으로 자기 일처럼 기뻐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형제가 잘 되는 건 사람의 마음은 형제가 잘 됐을 땐 부모 형제가 잘 됐을 땐 콩고물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제가 잘 되는 건 나도 어떤 이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나도 기쁜 거예요. 이게 내가 잘 된 거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내가 잘 되면 좋지만 내가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이 잘 된 거보단 사촌이 잘 된 거보단 내 형제가 잘 된 건 나한테 어떤 직접적인 이득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제들이 왜 서로 상처를 주고 등을 돌릴까요? 형제 안에서 뭐 사회생활 결국 사회에 나와서 각자의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격차가 생기죠. 뭐 학벌의 격차도 생길 거고 경제적인 격차도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밑에서 나오지만 성격적으로도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 그 생활하는 그 환경에 따라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사람에 따라 말투도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그럴 만큼 사람은 자기 생활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형제들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형제 사이가 그래도 핏줄인데 여기서 남만도 못한 이런 형제가 될 수 있고 형제 안에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건 척입니다. 척을 안 해야 돼요. 형제는 일단 마음이 편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보면요. 내가 뭔가 조금 자랑할 거 이런 게 있을 때 형제들에겐 남에겐 뭔가를 자랑할 때 조금 조심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거만해 보일까봐 그리고 이제 욕먹을까봐 이런 조심이 있는데 형제들에겐 내가 마음껏 거만을 떨고 마음껏 있는 척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떨어도 돼요. 형제인데 뭐 어때요? 떨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어려운 형제가 있으면 내가 보듬어 안고 가면서 떨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내가 100억이 있어요. 근데 내 동생이 1억밖에 없어요. 아니면 내 형이 1억밖에 없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그 대학 등록금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나는 요번에 우리 애를 아우디를 뽑아주려고 하는데 얘 이 새끼가 페라리를 뽑아달래네. 아유 뽑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짜증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형이 열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이 동생 보고 싶지 않아요. 이 형 보고 싶지 않아요. 형은 얘기하죠. 뭐 형제라도 뭐 어떻게 재산은 내 건데 내가 고생해서 벌었는데 내가 형이라고 줘야 돼? 이러거든요. 그럼 자랑질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형제 안에선 형제기 때문에 편해서 하는 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 고를 만들고 남만도 못한 사이를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형제 안의 질투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마다 케이스마다 틀리지만 제일 큰 건 이런 한두 사람의 경우 없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만약에 하려면 안고 가야죠. 뭐 한 형제가 잘 됐어요. 잘 돼서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한 형제가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돼서 나 너무 잘 됐다고. 뭐 하나는 다 뭐 한 1,000만 원씩 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 혼자 한 20억이 됐어요. 나 20억 벌었다. 그러면서 야 니네 집 사는데 보태하고 한 2억씩 주는 거예요. 뭐 말 줘놓고 나서 나 돈 진짜 잘 벌지 않냐고 자랑하면 이 동생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형 계속 그렇게 벌어. 이 형 갖고 있는 20억 안 부러워요. 나 2억이 공짜로 생기는데 형이 잘 벌면 한 2억씩 콩콩을 떨어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남은 2,000억 벌어도 안 주잖아요. 근데 내 형은 20억 벌면 나 2억 주는걸요. 형 더 벌기 바라죠. 막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죠. 그 형이 자랑하면 형 자랑할 만해. 정말 대단해. 우리 형이 이렇게 잘 버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면서 있는 대로 자랑질을 하면 그 형이 이쁘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내 새끼 좋은 것도 못 해주고 학원도 못 시키고 있는데 와갖고 그러고 자랑하고 있으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형제간에 뭐 얼마를 해라 마라 저는 이런 얘기를 할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형제라는 이름으로 형제도 분명 남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같아요. 예의죠. 형제 안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장수 시대예요. 개인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내가 물론 뭐 빌딩이라도 가지고 월세 한 달에 뭐 돈 1,000만 원씩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다 좋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활인들이 사는 그 패턴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나이와 은퇴해서 살 수 있는 연령 그리고 내가 이제 혼자 지내야 하는 그 시간을 비례해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부모하고 같이 늙어요. 이제 내 자식하고도 같이 늙는다니까요. 부모가 100살쯤일 때 나도 70 중반이고 내 새끼도 50을 넘어서 은퇴하고 온다니까요. 이제 3대가 같이 노년을 사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서로서로 이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사실 제일 끈끈할 수 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지키려는 노력, 이건 가족 안에서도 제일 필요하고 제일 상처받는 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고 그게 결국 내가 아프고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게 이 선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러는 거니까 이건 조심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리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봐 나의 믿음을 저버릴까봐 얼마나 겁을 냅니까? 그래서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도 막 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한테 잘해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이거 절대 배신 안 때립니다. 절대 양다리도 안 걸칩니다. 절대 바람 안 핍니다.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절대 내가 준 사랑을 절대로 일만큼도 안 속이거든요. 이것만큼 확실하게 준 만큼 돌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